안녕하십니까. 잠실에 있는 삼성안과 원장 김병진입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술의 종류하고 시력교정술에 대한 여러가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의 상태가 있어요. 눈이 이렇게 카메라 구조처럼 생겼는데, 눈이 이제 좋은 정시라는 거는 이 앞쪽에 각막이라는 게 있고 수정체, 여기서 두 군데서 초점을 맺는데 이게 정확히 망막에 카메라 필름에 해당 부분에 맺혀서 잘 보이는, 선명해 보이는 걸 정시라고 하고요. 이제 근시는 초점이 이제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겁니다. 망막 그 앞쪽에 맺혀서 전반적으로 흐리고 뿌옇게 좀 잘 안 보이는 거고, 난시는 초점이 한 위치 말고 여러 위치에 맺혀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걸 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시력교정술은 다 뭐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안내렌즈 삽입술, 나한테 맞는 시력교정술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레이저로 어쨌든 깎아서 굴절량을 변화시켜서 망막에 초점을 잘 맺히는 게 이제 근시나 원시, 난시 교정술인데, 뭐 라식과 라섹이란 게 있고 뭐 안내렌즈 삽입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일단 수술 검사를 해서 직업, 각막 두께, 각막 상태, 그러니까 주말에 뭐 빨리 회복돼서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뭐 스포츠 선수라서 눈에 좀 충격에도 강한 안전을 선호하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술하는 게 좋고요. 수술 전 검사에서 요즘 이제 많이들 검사하는데 아벨리노 각막 혼탁증이라고, 그거를 이제 모르고 수술하면 이렇게 혼탁이 오는 그런 유전 질환이 많지는 않지만 드물지만 있거든요. 이 검사를 꼭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류는 아시다시피 뭐 라식, 라섹, 안내렌즈 삽입술. 요 앞에 이제 라식이 무슨 일반 라식, 그다음 femto 레이저 라식, 스마일 라식, 뭐 라식 뷰 패밀리가 있고, 라섹도 뭐 병원마다 이름이 다르죠. 뭐 M 라섹, 뭐 플러스 라섹, A 플러스 라섹인데, 라섹은 기본 원리는 다 똑같고, 그다음에 라식이나 라섹으로 안 되고 눈이 너무 나쁘거나 안 그러면 약간 각막을 건드려서 나는 아벨리노가 조금 이제 있을까 말까 하는데, 꼭 이제 근시 교정술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내 렌즈 삽입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라식류는 어쨌든 각막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막 절편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껴 놓고요. 그 밑을 레이저로 이제 깎아내고 안경 도수만큼 다시 덮어서 회복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장점은 이제 이 시력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별로 아프지 않죠. 근데 불편할 수 있는 점은 이 뚜껑, 이 각막 절편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충격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도 정상 강도 90% 정도 강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 몇 년에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맨이나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이걸 하시면 안 되고요. 라섹류는 뭐 옛날에는 알코올을 썼습니다만 요즘 알코올 안 쓰고 각막 브러쉬 같은 거 해서 각막 상피라고 맨 위에 껍질만 살짝 이제 벗겨내고, 각막 실지라고 원래 이제 깎는 그 부분을 레이저로 안경 도수만큼 깎아내고, 위에 특수한 이제 그 치료용 렌즈를 덮어서 며칠 동안 상피를 재생을 시키면은 수술하고 나면 자기 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수술 뒤에 자기 눈의 강도랑 똑같고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뭐 운동선수,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는 이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초기에 그 각막 상피를 벗겨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라식보다 며칠 더 걸리고, 옛날에는 정말 아팠는데 요즘은 통증 조절이 많이 나와서 옛날처럼 아프진 않아요. 옛날 통증이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인데 좀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 욱신거림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눈물 나고 쉬고 좀 시력 회복도 라식보다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이라는 거는 이제 뒤쪽에 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요즘에 스마일 라식이라는 거는 그 라식 절편을 이렇게 제끼는, 옛날에는 칼날로 했지만 요것도 이제 femto 레이저로, 우리 각막을 깎는 엑시머 레이저랑 종류가 좀 달라요. femto 레이저는 이 공간을 확보하는 레이저인데, 요 안쪽을 작은 상처로 공간을 확보해서 렌즈 형태로 해서 안경 도수만큼 이렇게 깎아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시력 회복도 빠르고 건조증도 적은데, 단점은
이게 이제 이 femto레이저를 하는 동안 안구 추적기라고 중심 맞추기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숙련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중심 맞추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재수술은 이거 한 번 한다면 또 근시가 생겨 재수술할 때는 할 수 없이 또 라섹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각자의 적응점하고 장점하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뚜껑을 만들어서 제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장점 빠른 회복, 통증이 적고, 단점은 절편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라. 라섹류는 각막 상피를 벗기고 깎아내고 이제 재생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물리적 충격에 강하니까 운동선수 그런 사람이 좋고, 안전성은 제일 뛰어나다. 단점은 수술이 좀 욱신거림 있고 회복이 좀 더디다.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소방관, 그 다음에 각막이 얇은 그런 사람들은 라섹을 하면 좋고요. 각막이 두껍고 뭐 출근을 바로 회복해서 해야 되는 건 라식류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 또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내렌즈 삽입술은 너무 이제 깎을 양이 많은데 각막이 못 버틸 것 같으면 눈 안에 뭔가를 넣어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안내렌즈는 알티산으로 대변되는 이 전방 렌즈가 있고 ICL이라는 이 뒤쪽에 후방 렌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서로 장단점이 있고요. 알티산은 위 앞쪽에 넣고 해서 잘 렌즈가 항상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내피에 가까우면 각막 내피 조금 손상이 올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있고요. ICL이라는 건 요 뒤쪽에 넣어서 각막 내피에서는 멀고 해서 내피 손상은 좀 적고 한데, 이 렌즈에 가까워서 이 마찰을 일으키거나 하면 나중에 40대 근처 가서 백내장이 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안 깎고 하니까 안렌즈 삽입술이 라식 라섹보다 뭐 더 좋은 수술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에 동의하진 않고요. 저는 저희 가족이라면 회복 시간이 충분하다면 1순위 라섹, 뭐 2순위로는 뭐 라식류에서 뭐 요즘은 레이저 femtosecon드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이나 그게 한 두 번째 정도로 안전성이 있는 것 같고, 그거로 안 되는 분을 이렇게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는 거지, 라식 라섹이 가능한 분이 굳이 ICL이라는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눈 속에 넣는 건 눈 밖에서 하는 것보다 결코 안전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력 교정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점들이, 그러니까 시력 교정술 후에 다시 시력이 나빠질 수 있냐? 물론 나빠질 수 있죠. 많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실제로 눈 자체가 뭐 더 진행해서 나빠지는 경우는 그거는 뭐 정기 검진하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많이 나빠지진 않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수술 뒤에 관리를 잘 못하고 건조증이 심하거나 하면 수술 효과가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관리를 약을 잘 못 넣으면 눈이 실제로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나빠지진 않고, 도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면 나중에 그건 상의해서 병원에서 AS를 받는 식으로 해서 요 조금 또 전체 처음에 수술량이 10분의 1 정도만 보강 수술하면 또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렌즈를 오래 끼면은 각막이 얇아져서 시력 교정술을 못한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렌즈를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잘 끼고, 신생 혈관이나 각막염이나 이런 게 생겨서 혼탁 같은 게 없으면은 수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렌즈를 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술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게 이제 렌즈를 적절히 잘 껴서 문제없이 잘 낀 경우에는 뭐 각막이 얇아져서 시력 교정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애도 이제 학생 때는 계속 드림렌즈 끼다가 대학교 갈 때 제가 직접 수술 시켜줬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과 의사나 가족들은 시력 교정 받지 않는다. 이 옛날에는 뭐 기계가 2000년도 좀 불안정했을 때는 뭐 그럴 때도 좀 있었다고들 해요. 근데 2000년 이후에는 기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저희가 봐도 재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신뢰도도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 닥터들도 70년대 이후 출생, 90년대 학번 이후는 실제로 안과 의사뿐 아니라 일반 닥터들도 본인이나 가족들이 많이 받았고요.
특히 여의사 선생님들은 뭐 눈 나쁘신 분들 한 반 가까이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근무하시는 여자 원장님도 물론 받으셨고요. 저희 애도 했고 하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개런티 되고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받는 거고, 이거는 닥터나 일반인이나 적응증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건 철저히 검사를 해서 환자에 맞게 안전하게 하면은 안전성은 굉장히 높고 재현성도 높은 수술이고요. 종류는 야식, 라섹, 안내렌즈 삽입술이 있는데 그에 맞춰 적절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수술 뒤 이제 관리를 잘 해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 나쁘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검사를 잘 받고 안전하게 수술하면 안경 안 끼고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